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소율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어. 이 삼남매 하늘, 재민, 소율은 철저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10년의 약속이 담긴 죽은 어머니의 VIP 패밀리 블랙카드. 하늘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섣불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소율이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백화점의 식품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VIP 패밀리 블랙카드를 본 점원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자 카드 재활성화 알림과 동시에 현장 CCTV 화면이 한 여성에게로 전송되는데 아니, 대체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 카드를... 여성은 화면을 확인한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백화점으로 직행했죠. 그리고 마침내 삼남매와 마주하는데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이길래 이 삼남매를 찾아왔고 이렇게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10년의 약속이 담긴 이 카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약 10여 년 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4년 11월 서울 성북동. 차가운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창문에는 빗방울이 끊임없이 부딪혔죠. 마치 누군가의 절박한 노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응접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맞은편 소파에는 어머니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그룹 회장다운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서연아.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 결혼이 너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겠지?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단호했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죠. 뭐라고? 들으신 대로예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단지 사업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이요.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사랑? 서연아, 너는 아직도 그런 환상에 빠져 있니? 환상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팍! 영숙의 손바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그럭거렸어요. 감히 내가...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모든 걸 다 줬잖아. 그래서 감사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죠.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독이 묻어 있었죠. 그래.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명품 드레스, 고급 액세서리, 완벽한 메이크업, 모든 게 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너는 단 하루도 혼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숨쉬는 이 공간까지 모든 게 내가 만든 거야.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혼자 살아보겠어요. 영숙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했니? 혼자 살아보겠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도움 없이 이 집을 나가서 제 힘으로 살아보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죠.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렴. 서연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거든요. 영숙은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어요.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이걸 가져가. 이게 뭐예요? 우리 백화점 VIP 패밀리 블랙카드야.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평생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카드지. 음식, 옷, 뭐든지 우리 백화점에서는 전부 무료야.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카드를 바라보았어요. 왜 이걸? 조건이 있어.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이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때는 너의 선택을 인정하겠어.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이 카드를 쓴다면 그 순간 너는 내가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해. 그리고 평생 내 말을 따라야 하고. 서연이 카드를 들여다보았어요. 검은색 플라스틱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악마의 계약서 같았죠. 10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10년. 지금 너 나이가 25이니까 35까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넌 못할 거야.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올 거라고 장담해.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불타올랐습니다. 분노인지 결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해보겠어요. 그녀가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요, 어머니. 영숙이 비웃었어요. 가방도 챙기지 마. 옷도 그대로 입고 나가.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거라면 맨손으로 시작해야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비싼 목걸이와 귀걸이도 벗어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응접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등이 곧았어요. 서연아, 영숙이 불렀습니다. 서연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후회할 거야.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곧 알게 될 거라고.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고 나갔죠. 빗속으로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숙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빗속에서 걸어가는 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바보 같은 것.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꼭 나를 닮아서 고집은. 서연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명품 구두가 빗물에 젖었어요. 비싼 드레스도 금세 흠뻑 젖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주머니를 뒤졌더니 지갑에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서울역이요. 이 늦은 시간에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번진 도시가 눈물처럼 흐릿했어요. 네, 멀리 가야 해서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표를 샀어요.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의 표였죠. 부산행 심야 열차 한 장이. 매표소 직원이 표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렸어요.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그녀는 지갑 속 검은 카드를 꺼내보았어요. 유혹의 상징이자 동시에 자유의 열쇠였죠. 10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10년만 버티면 돼. 심야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기차를 향해 걸었죠. 기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멀리 반짝였어요.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겠죠. 아마 지금쯤 와인을 마시며 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기차에 올라탔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이 뒤로 멀어졌죠.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지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꼭 증명해 보일게요. 기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서연은 가방도 없이 젖은 옷차림 그대로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승객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검은 카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죠. 앞으로 10년간 절대 꺼내지 않을 카드. 하지만 늘 그녀와 함께할 카드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약해졌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부산에 가면 일자리부터 구해야겠지.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살지, 뭘 먹고 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설레었어요.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서연은 꾸벅꾸벅 졸았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죠. 새벽녘 차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곧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서연이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태양이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죠. 기차가 부산역에 멈췄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자,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역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어요. 10년, 3650일, 87,600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웃었어요.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를 향한 길이었죠. 검은 카드는 지갑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년 후를 기다리며 서연의 뒷모습이 부산의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결연하고 당당하고 희망에 찬 뒷모습이었죠. 약속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막내 소율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움직였어요. 6살 소율의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조금만 더 자렴, 우리 막내야.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작은 부엌에는 어제 설거지를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거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수기가 고장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리할 돈이 없었죠.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큰딸 하늘이 서 있었어요. 14살이 된 하늘은 엄마를 꼭 닮았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아직 시간 있는데.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하늘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서연의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14살짜리가 새벽에 일어나 엄마를 도와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괜찮아, 하늘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는 준비하세요. 오늘도 12시간 서 있어야 하잖아요. 하늘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서연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판매원 유니폼이었죠. 처음 입었을 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성북동 저택에서 자란 그녀가 백화점 직원이 되다니.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5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성북동의 그 자신만만했던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엄마, 도시락이요. 하늘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김밥 몇 줄과 삶은 달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고마워, 우리 하늘이.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의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재민이랑 소율이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제가 학교 데려다 주고 올게요. 서연은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늘이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어른처럼 의젓한 모습이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벽 버스는 늘 그렇듯 10,000원이었습니다. 서연은 겨우 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그녀를 흘끔 쳐다보았죠. 백화점 다니시나 봐요? 네, 식품관에서 일해요. 힘드시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잖아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버스는 시내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죠. 가진 것이라곤 젖은 옷과 얼마 안 되는 현금뿐이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아파서 펴지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카드가 지갑 속에서 속삭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26에 만난 남자.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 서연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겼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늘이 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재민이는 겨우 돌이 지났고 서연의 뱃속에는 소율이 있었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서연 씨,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그녀는 늘 서연을 챙겨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무리하지 마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다 몸으로 돌아와요. 김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서연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리는 늘 부어 있었고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인 그녀에게는 병가도
연차도 사치였으니까요. 오전 9시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10분간 정육 코너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죠. 어서 오세요. 신선한 한우 구경하고 가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지쳐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잠깐 휴게실로 갔습니다. 하늘이 싸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죠.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검은 카드가 보였어요. 10년 가까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카드였죠. 이제 곧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만 더 버티면 내년 1월이면 10년이 됩니다. 약속의 기한이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그녀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걸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서연은 쉴 새 없이 고기를 썰고 포장하고 계산했어요. 이거 500g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칼을 들 때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프로였으니까요. 오후 4시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안 돼. 서연이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서연 씨,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좀 쉬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어요. 일을 못하면 당장 생활비가 끊기니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요즘은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었죠. 저녁 9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어요. 엄마, 소율이 뛰어나왔습니다. 6살 막내는 언제나 해맑았죠. 우리 소율이 잘 있었어? 응.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소율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죠. 정말 예쁘네. 우리 소율이가 화가가 되려나? 응. 엄마 그려서 매일 선물할 거야. 서연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체온이 따뜻했어요. 엄마, 저녁 먹어요. 재민이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11살 둘째는 조용하지만 다정한 아이였어요. 하늘이 누나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연이 부엌을 보니 하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할게. 다 했어요. 엄마는 밥 드세요. 14살 아이가 어쩜 이렇게 어른스러운지.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죠. 재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수학시험 봤는데 다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재민이 똑똑한데. 재민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칭찬해줘. 소율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소율이도 최고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채웠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서연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현장학습비 내야 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만 원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도 태권도 승급 심사 있대요. 돈, 또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텅 비어 있었죠.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엄마.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가도 돼요. 현장학습.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야지.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공부할게요. 하늘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녀는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검은 카드가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쓸까? 순간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저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아이들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현장학습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는 카드를 다시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은 조용했어요.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몇 달 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라는 걸, 지금 이 순간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거라는 걸 서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손에는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성북동의 대저택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멀리 서서 손짓하고 있었죠. 서연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어머니. 아직은. 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이 밝았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4시 30분. 서연은 눈을 떴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10년의 약속이 끝날 그날까지. 2024년 12월 15일 새벽 4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 같았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탁! 서연이 벽을 잡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녀는 간신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전자를 들려는 순간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으악!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어요. 엄마! 하늘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보았어요. 엄마! 엄마! 하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민이와 소율이도 깨어났어요. 언니, 엄마가 왜 그래?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부산 동래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늘은 동생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언니, 엄마 괜찮을까? 소율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 괜찮을 거야. 하늘이 동생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치 100년 같았어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저희가 딸이에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른 보호자는 없으신가요? 엄마밖에 없어요. 의사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정말 유감스럽지만 어머니가 하늘로 가셨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소율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 싸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재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너무 과로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귀가 멍했어요. 엄마가 죽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도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엄마가, 피곤하다면서도 막내 소율이를 안아주던 엄마가, 엄마를 보고 싶어요. 하늘이 간신히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안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있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었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죠. 엄마. 소율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볼을 만졌어요. 엄마, 일어나. 일어나야지. 오늘 일요일이라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진 볼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재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1살 소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하늘은 동생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있어주시면 안 됐나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간호사가 서연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도 있었죠. 하늘은 엄마의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카드에는 백화점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VIP 패밀리 블랙카드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카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흘 후 장례식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백화점 동료 몇 명과 동네 이웃들 뿐이었죠. 하늘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너무 컸어요. 14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옷이었죠. 하늘아, 힘내. 김 과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의금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 힘들어도 늘 웃으셨거든.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느끼한 인상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강서연 씨 빈소 맞나요? 네. 누구세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서연이. 아니, 고인의 친척이에요. 하늘이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친척이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먼 친척이죠. 이모부쯤 되려나? 민수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빈소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끼리 살 거예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들끼리는 법적으로. 하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록 먼 친척이지만 이럴 때 가족이 도와야죠. 하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왜 갑자기? 민수는 하늘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설명을 덧붙였어요. 사실 서연이와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단 제가 임시 보호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래야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늘은 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재민이와 소율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죠.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하늘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상자에 엄마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자, 이제 짐 정리하고 서울로 가야겠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울이요? 하늘이 놀라 물었어요. 응, 내가 서울에 살거든.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없잖아. 하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산을 떠난다니.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와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죠. 하늘은 엄마의 물건도 챙겼습니다. 그 중에는 검은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도 있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서울 가는 거야?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잠시만 가는 거야. 하늘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했죠. 민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차가 아니라 버스 터미널로 가자고 했어요. 차가 고장나서 말이야. 버스가 더 편할 거야. 수상했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의심할 힘도 없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표를 끊었습니다. 자, 타자. 심야버스였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소율이가 하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하늘이 동생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재민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재민아. 응, 누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괜찮을 거야. 알았지?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앞좌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들리는 단어들이 불안했습니다. 보험금, 전세보증금, 서류. 하늘은 엄마의 지갑을 꼭 쥐었어요.
이상하게도 이것만은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향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새벽 2시 서울 도착. 낯선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부산과는 다른 냄새, 다른 공기였죠. 자, 도착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민수가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하늘이 물었어요. 임시로 지낼 곳이야. 나중에 더 좋은 데로 옮길 거야.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 하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부산의 작은 아파트가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있던 그곳이 천국 같았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단 자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아이들은 좁은 방에 누웠어요. 이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소율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하늘이 동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희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 하늘은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그날 밤 세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낯선 도시, 낯선 집, 낯선 사람. 모든 게 무서웠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습하고 어두웠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죠. 하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언니 배고파? 소율이가 하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이모부가 오시면 뭐라도 사다 주실 거야. 하지만 하늘도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밥도 사다 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주었어요.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불 왜 켜놨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두워서. 하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기세 아까운 줄 알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민수가 전등 스위치를 거칠게 껐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재민이와 소율이가 무서워서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민수가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너희 엄마 보험금은 언제 나온대? 하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구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민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너희 먹여 살리는 게 공짜인 줄 알아? 그의 침이 튀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도장 찍어. 보험금 수령 위임장이야. 하늘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이건 제가 도장 찍을 수 없어요. 미성년자라서. 그래서 내가 보호자잖아. 민수가 화를 냈어요. 빨리 도장 찍어.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는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아이들은 그제야 숨을 쉬었죠. 언니, 저 아저씨 무서워. 소율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하늘도 두려웠어요. 민수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하늘은 엄마의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검은 카드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걸 쓰면 뭐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카드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것이었으니까요. 엄마가 10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죠.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왜 하필 내가 너희를 맡아야 하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동생들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14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와 달리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치킨과 피자 박스가 들려 있었죠. 얘들아,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예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모부가 오늘 기분이 좋거든. 민수가 음식을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치킨, 피자, 콜라까지. 아이들이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소율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친절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배고픈 아이들은 의심할 여유가 없었죠. 모두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맛있지?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소율이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나가요? 어디로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좋은 데로. 너희가 좋아할 거야. 뭔가 이상했지만 아이들은 민수를 따라 나섰어요. 배가 부르니 기분도 좋아졌거든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민수가 택시를 잡았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터미널에는 왜 가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잠깐만 볼일 보고 올게.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어요. 민수가 아이들을 대합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10분이면 돌아올게. 네. 하늘이 불안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고프면 이거로 뭐 사 먹어.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언니, 이모부 언제 와? 소율이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재민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상한데. 전화해볼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전화번호도 몰랐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터미널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줄어들었죠. 하늘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버리고 간 건 아니겠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터미널에는 아이들과 경비원, 그리고 몇몇 노숙자들만 남았어요. 언니,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부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 같아. 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거예요. 어떻게, 언니?
소율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동생들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부모님은? 저희. 하늘이 말을 더듬었어요. 늦었는데 집에 가야지. 여기서 잘 수는 없어. 경비원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아이들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죠. 언니, 춥다. 소율이가 떨었습니다. 하늘이 동생을 꼭 안았어요. 체온을 나누려고 애썼죠. 그들은 터미널 주변을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24시간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곳이었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10,000원으로 컵라면을 샀어요. 셋이 나눠 먹었죠. 하지만 편의점 주인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야.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 하지만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몰라요.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터미널로 돌아가자고. 터미널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바닥은 차가웠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었죠.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잤어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둘째 날, 배가 고팠습니다. 남은 돈으로 빵을 샀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언니, 엄마 보고 싶어? 소율이가 훌쩍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하늘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니까, 동생들을 지켜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더러워진 아이들을 보며 혀를 찼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이제 돈도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율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니, 머리 아파. 하늘이 동생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안 돼. 소율이가 아프면 안 돼. 공포가 밀려왔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꼬마들 괜찮니?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하늘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파요. 할머니가 소율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거 큰일이네. 당장 병원에 가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하늘이 울먹였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어요. 동생을 살려야 했으니까.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렴. 약국에서 해열제라도 사야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돈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약국으로 뛰어갔죠. 해열제를 사서 소율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물과 빵을 샀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하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하늘은 엄마의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검은 카드를. 엄마. 하늘은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지켜온 약속. 그걸 깨뜨려도 될까? 하지만 소율이를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약속보다 동생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검은 카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의 10년이 담긴 카드. 이제 그 약속을 깨뜨릴 시간이 온 걸까요? 터미널 구석, 새벽 5시. 하늘은 잠들지 못한 채 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열은 내렸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죠.
더 이상은 무리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엄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갑을 열자 검은 카드가 보였습니다. VIP 패밀리 블랙 카드. 10년 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카드였죠. 엄마가 자신의 자존심과 바꾼 카드. 독립의 상징이자 동시에 굴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카드.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소율이는 제대로 된 음식이 필요했고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늘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재민아, 소율아, 일어나. 응, 언니. 재민이가 눈을 비볐어요. 이제 여기서 나가자. 따뜻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소율이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정말? 밥 먹을 수 있어? 응. 언니가 약속할게. 하늘은 소율이를 업었습니다. 6살 아이지만 며칠 굶어서인지 너무 가벼웠어요. 그들은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백화점은 터미널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천리 길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 카드가 아직도 쓸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카드가 정지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면?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직원 출입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하늘이 한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식품관이 몇 시에 열어요? 직원이 아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러워진 옷, 부스스한 머리, 창백한 얼굴. 9시에 열어요. 그런데 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늘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백화점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율이는 벤치에 누워 있었고 재민이는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언니, 정말 밥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재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하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에 쥔 검은 카드가 천근처럼 무거웠죠. 드디어 9시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었어요. 하늘은 동생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품관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던 곳도 이런 곳이었겠지. 갑자기 엄마가 더 그리워졌어요. 식품관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갓 구운 빵, 따뜻한 국, 신선한 과일들. 소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언니, 저거 다 먹을 수 있어? 조금만 먹자. 하늘은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가장 저렴한 김밥을 골랐어요. 그리고 물 한 병.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계산대에 섰어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500원입니다.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 카드를 다시 보았어요. 이거 써도 되는 카드예요. 하늘이 작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VIP 패밀리 블랙카드 승인되었습니다. 단말기에서 특별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동시에 매장 전체에 알림이 갔죠.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그녀가 급히 매니저를 불렀어요. 하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카드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10년 만에 재활성하네요. 본사에 자동 보고되는 카드예요. 하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저, 음식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고객님, 이 카드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만. 그때 소율이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언니, 어지러워. 하늘이 급히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매니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동생이 며칠 못 먹어서. 매니저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휴게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편히 드세요. 그들은 직원 휴게실로 안내되었어요. 따뜻한 공간이었죠. 아이들은 정신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하늘이 동생들을 달랬어요. 그 시각 서울 성북동 백화점 그룹 회장실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VIP 패밀리 블랙카드 재활성화 알림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느 카드? 강서연님 명의의 카드입니다. 10년 만에 사용이라고 합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이가? 그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10년. 약속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CCTV 화면 당장 띄워. 대형 모니터에 백화점 식품관의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화면 속에는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더러워진 옷을 입은 야윈 얼굴의 소녀가. 저 아이가 누구야? 비서가 급히 확인했습니다. 카드 사용자는 14세 여아로 확인됩니다. 함께 있는 아이들은 영숙이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매가, 코가, 입술이 서연을 닮았다는 것을. 설마.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아니, 이 아이들은 대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영숙은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백화점으로 가.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차가 백화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내렸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뛰어본 것 같았죠. 아이들은 어디 있어? 경비원이 놀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방금 뒷문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영숙이 다시 뛰었어요. 구두 굽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뒷골목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보였어요. 하늘이 소율이를 업고 재민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잠깐. 영숙의 외침에 아이들이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하늘은 낯선 할머니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뒤로 숨겼죠. 영숙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세히 보았어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늘의 얼굴에서 서연을 보았거든요. 젊은 시절의 서연이 거기 있었어요. 내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딸이니? 하늘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를 아세요? 그 순간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골목 바닥에 무릎을 대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우는 걸까? 할머니.
누구세요? 영숙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나는 너희 외할머니란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에게 가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라니? 엄마는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어디 있니? 왜 너희들만?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심장마비로. 2주 전에. 영숙이 비틀거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어요. 서연아, 내 딸아.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를 꿈꿨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10년을 거의 다 지켰구나.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영숙은 다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옷, 야윈 얼굴들.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이모부가 우리를 버렸어요. 재민이가 작게 말했어요. 영숙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누가 감히...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그놈을 찾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희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소율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정말이란다. 영숙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죠. 며칠 입원하면서 회복하면 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깨끗한 병실, 따뜻한 침대.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괜찮은 거야? 재민이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늘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동 유기죄와 보험금 사기 혐의였죠.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일주일 후 아이들은 성북동의 대저택으로 왔습니다. 10년 전 서연이 떠났던 바로 그 집이었죠. 우와, 소율이가 감탄했어요.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영숙이 직접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요리를 하인에게 맡겼던 그녀가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했어요. 할머니, 뭐 만드세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미역국이란다. 서연이가 좋아했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올라왔어요. 맛있어요. 소율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할게. 이 아이들을 꼭 지킬게.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이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벽난로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검은 카드가 들어있는 액자였죠. 그리고 그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딸과 용기 있는 손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카드. 하늘이 글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약속. 그래. 영숙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이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했어. 그리고 너는 동생들을 지키려고 용기를 냈지. 영숙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하자. 서로를 지키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새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10년의 기다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비록 서연은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검은 카드를 통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